전 국회의장의 사위가 부장검사죠. 그가 관련된 사건들이 정말 양파 껍질 까듯 하나하나 공개되고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돈까지 빌렸다는 건데 과연 어떤 일인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손소 변호사님, 네. 화면에 보이는 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영준 부장검사인데요.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유명한 사건들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했고 또 이제 언론에 브리핑하는 그런 장면을 좀 전에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거래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요, 수사 대상자, 옛 동료이긴 하지만, 옛 검찰 동료이긴 하지만, 수사 대상자인 변호인과의 돈 거래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일단 네. 박모 변호사가 이제 전 검찰 출신입니다. 네. 전 검사인데요. 박모 변호사가 이제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 이제 그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김영준 부장검사가 네. 돈을 빌립니다. 빌렸다고 주장하죠. 1,000만 원을 받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돈이 갔는데 그걸 빌렸다고 현재 설명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일단 빌렸다고 전제를 하고요. 네. 일단 1,000만 원이 옮겨간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네. 이 1,000만 원을 일단 갚는 듯한 그런 돈 거래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돈을 빌려줬던 박모 변호사에게 돈을 빌린 김영준 부장검사가 직접 직접 송금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 이대로 갔으면 빌린 거 갚았구나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돈이 오고 간 게 좀 다른데요. 네. 이제 그 돈이 다시 1,000만 원이 다시 간 경로를 보면은 네.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구속된 김모 씨죠, 친구죠, 오랜 네. 친구인 김모 씨가 1,000만 원을 이제 송금을 했고요. 그런데 또 돈을 받은 계좌가 이제 박모 변호사의 계좌가 아니라 박모 변호사의 그런 아내의 계좌였습니다. 도대체 네.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1,000만 원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저게요. 네. 사실은 이제 저기 있는 박 변호사 네. 2007년에 개업을 했거든요. 네. 원래 이제 금융 분야를 많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네. 그쪽을 변호론을 해가지고 2, 3년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보면은 김영준 부장검사한테 1,000만 원 빌려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아는 고등학교 친구한테 야, 내가 급하게 빨리 그 변호사한테 돈을 갚아줘야 되니까 해서 그것도 참 아내 명으로 이렇게 전달했다고 하는 거. 네. 그거는 아무리 보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서 갚는 그런 거하고 좀 차이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김영준 부장검사가 저게 이제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아버지가 아픈 거는 맞다고 그러는데 네, 네. 그러나 그것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평상적으로 자기가 직접 빌려가지고 자기가 얼마든지 돌려줘도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칠 이유도 없죠. 또 자, 그리고 게다가 돈을 빌리려면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변호사에게 빌렸다?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스폰서였던 이 김모 사업가 그리고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이 김형준 부장검사 사이에는 통화가 그동안 공개된 것이 있는데, 자, 실제로 얼마나 이 부장검사가 친구인 김모 씨를 위해서 개입하고 검찰끼리 밥도 사고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지 그 음성도 공개된 게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최고급 호텔 이름까지 나오는데요. 그 음성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 나랑 30년 친구라 그랬지. 그게 아니라 친구 죽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자연스럽게 안면 틀려고 다른 서구 부장들을 아예 다 불러가지고 밥을 먹었어. 또의 메리어트 호텔 식당에까지 불러가지고 자연스럽게 좀 친해지고, 나 나름대로 얼마나 멀리 썼겠어. 나중에 무슨 필요할 때 얘기를 하려면은 사람이 밥이라도 한번 먹고 얘기하는 거하고 대뜸 선배라고 해가지고 저거 얘기하는 거랑 같아 틀려. 실제로 저렇게 친구한테 그동안 몇 억씩 돈을 받아 쓴 셈과 비슷하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검찰 업무에 개입해서 밥도 사고 하는지 실제로 약간의 정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날짜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5월 18일에 있었던 일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서부지검에서 김영준 부장검사와 김모 씨 사업가 친구 간의 금전 거래를 뭔가 이상하다라고 포착을 해서 대검에 보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대검에서는 이거 정말 진상조사가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서부지검에 진상조사 요구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서부지검이 이런 진상을 파악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되자 그 후에 이제 6월 10일입니다. 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죠. 보름경 지났죠. 네. 이때 김영준 부장검사가 그 문제의 서부지검 부장검사를 무려 6명이나 불러서 최고급 호텔에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당시에 사업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범죄 혐의를 무마시켜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고, 네. 또 더군다나 거기에 더해서 김영준 부장검사 자체도 일단 이런 진상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네. 더 되는데요. 더더욱 문제가 더욱 커진 것은 이때 40만 6천 원의 그런 식사비를 김영준 부장검사가 결제를 했는데, 그게 네. 바로 업무 추진비 명목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른바 관관접대가 되는 겁니까? 이제 검사끼리 밥 먹으면서 이른바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 카드를 결제를 했는데 7명이서 40만 원이니까 5만 몇천 원쯤 되는 것 같네요. 네, 게다가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그 부장검사까지 그 자리에 동석했기 때문에 과연 그 자리가 왜 만들어졌는지,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혹시 그게 정말 그 자리만이 아니라 그 후에 더 이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뭔가 이면이 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 사건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 거냐면 네. 김영준 부장검사의 그 고등학교 친구가 네. 여러 군데에서 배임, 횡령, 뭐 사기 이런 것들로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자기가 좀 한꺼번에 모아서 좀 봐주려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거기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데다 좀 고소를 네. 좀 다른 사람한테 당신을 고소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그쪽으로 모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네. 그게 그쪽으로 모아진 게 아니고 오히려 사건이 모두 서부지검으로 가게 된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부지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사실은 차장검사 정도한테 얘기를 해야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한꺼번에 로비가 되는데 네. 거기 쪽은 자기보다 선배가 있거든요. 껄끄럽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약간의 동료나 좀 자기하고 비슷한 네. 좀 약간 부하되는 부장검사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점심을 사면서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저는 이번에 이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요. 검찰 내부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런 것인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김형준 부장검사한테는 친한 사법연수원 동기 간부 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사업가가 문제가 되니까 수사를 하는 주체가 이 지청이 될지 저 지청이 될지 선택을 하겠다는 계획까지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어디서 수사를 받느냐, 누구에게 수사를 받느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영준 부장검사가 이런 말을 했던 거죠. 거기동장 김모 씨에게. 내가 그 고양지청 검사를 잘 아니까 네. 거기서 받아야 된다. 게다가 이른바 이제 그 셀프 고발이라는 말도 유행어가 생겼는데 네. 아는 사람에게 너를 고발하라고 해라. 그러면은 거기서 수사 받도록 하겠다. 고발장을 이런 고양지청에 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양지청은 자기 연수원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내가 여기저기 부탁해서 수사 속도나 범위나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정말 그렇게까지 결과적으로 됐는지 여부와 별개로 네. 동창에게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3자가 김모 씨의 지인이 4월 26일에 그 김모 씨 사업가를 정말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고발이 되자 이 김영준 부장검사가 고양지청에 찾아가서 그동안 그 친구에게 했던 말과 정반대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히려 친구가 동창이 나를 팔고 다닌다. 그러니 엄정하게 조사를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고양지청에다가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진상은 뭔지, 그 내막은 뭔지도 더욱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식사한 것도 그렇고요. 자, 서부지검에 있는 부장검사 6명과 글쎄요. 검사끼리 접대하고 1인당 5만 원이 넘는 점심을 호텔에서 먹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친구한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역시 그 음성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일 위에부터 차장 부장까지 다 전화통화로 얘기를 했어. 일단 몸 상태하고 고려해서 그래서 차장 부장까지는 다 오케이가 됐으니까 뭐 딴 일 없을 거고 나하고 아주 좀 뭐 긴밀한 관계라서 내가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했더니 그렇게 하신 거야. 앞을 생각하고 다음을 생각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건강 챙기고 코로나19에 잡혀가지고 하여튼 정신 차려가지고 살아나와서 뭘 할 생각을 해야지. 네. 저 내용을 들어보면은 네. 이미 김 부장검사하고 네. 그 친구, 고등학교 친구 사이에 약간의 지금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그 동창이 드디어 이제 네가 나를 제대로 뒷배를 안 봐주는구나 하고 네. 이제 여러 가지 같이 끌고 들어가서 물귀신 작전을 쓸 것 같으니까 네. 지금 이제 달개는 장면이거든요. 원래 이제 그 친구가 뭐를 요구했냐면 내가 여러 가지 걸려 있지만 네. 나를 구속시키지는 말고 불구속으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검사는 가서 그 해당 부장이나 가서 가지고 이 친구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으니까 네. 좀 불구속으로 해 어차피 기소는 할 때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했다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내가 이렇게 네 뒷배를 봐주고 있으니까 너도 가서 나 얘기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네 거 있는 것만 잘 얘기해서 나중에 들어갔다 나오더라도 또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결국 검찰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검찰은 과연 정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의문이 계속 들게 되거든요. 이런 거 사실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영미 기자. 이제 국회 내에서도 공직자 비리 수사처도 있고 검찰을 과연 어떻게 할지 특별검사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서. 사실 그 사건이 불거질 시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 검찰의 비리, 또 공직자의 네.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이번에 김영준 부장검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주로 야당에서 주장한 이 공수처 설치, 네. 설치가 좀 탄력을 받아서 정치권에 다시 한번 좀 얘기가 이렇게 급부상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검찰이 저렇게 부탁을 한다고 해서 네. 자기 뭐 동기가 부탁을 하든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친구가 부탁한다 해서 그대로 안 들어줍니다. 사실 네. 저기에서 그 자기가 연수원 동기 간부한테 네. 동창이 나를 팔고 다닌다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저렇게 얘기한 것은 제가 보면은 네. 이미 이 사건이 불거진다면은 네. 자기가 이거를 무마해 주기는 어렵다. 네. 이미 뭐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이거는 결국은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판단을 하고 나라도 빠져나가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에서 저렇게 연수원 동기한테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김형준 검사 사실은 이제 전 국회의장의 사위고요. 이런 일 불거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맡았습니다. 뉴욕에 외교관 자격으로 파견도 갔었고 유엔에서 근무를 했었죠. 자, 그 밖에 기억하십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사팀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자, 3년 전 이맘때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그 자리 윤석열 검사 기억하시죠? 그 시절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나올 당시에 직접 국회에 출석해 증인으로서 참고인으로서 얘기도 했습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특별 한수팀이 성공적으로 추징금 환수 업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여야의 의원님들께서 공무원 몰수 특례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 주셨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기초로 저희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환수 업무에 임했습니다. 더 덧붙이자면 김형준 부장검사는 기억하시죠? 역시 3년 전 일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징하는 그 환수팀 팀장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관련된 얘기 계속 이어집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유자의 이야기 중에 본립도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법과 원칙, 기본을 세워서 길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전 대통령 특별한수팀의 업무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만드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그 자리에 계세요. 신경민 의원하고 서영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네, 자, 저 장면, 저 당시만 해도 굉장히 자기 업무에 자신도 있고 법과 원칙, 정의를 세우는 일에 자신이 헌신하고 있음을 뭐 분명히 국회 앞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에 비춰보면 좀 결이 안 맞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네, 김형준 검사는 동기들 중에서도 네, 수사도 잘하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나름대로 뛰어난 검사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저런 검사들이 항상 결국은 그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네. 자기 월급으로 주변 사람들을 챙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주변에 있는 친구라든지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손을 벌려가지고 저런 일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 부메랑이 돼서 뒷배를 안 봐주면 저렇게 폭로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오게 되는 건데 앞으로 검찰이 네, 설령 이제 문화를 바꿔가지고 네, 뭐 어떤 수사를 하든 아니면 수사가 끝나고 회식을 하든 이런 것들이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바꾸어 나가야만 제대로 된 검사들이 그런 돈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앞으로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검찰의 그 특별수사팀장이 네, 예를 들어 검찰을 대표하는 어떤 네. 그 직위에 있지도 않은 특별수사팀장이 네. 지금 저기 나와서 국회에 와서 네. 전두환 말하자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을 일부 했다는 성과를 갖고 네, 저렇게 자화자찬하고 더 그런 본립도생이라는 네, 아주 거창한 그 유자의 가르침까지 써가면서 네, 어떤 저렇게 생색을 내는 것은 저도 그 국회 출입하고 저도 법조도 출입해봤습니다만 네. 제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런 경우는 굉장히 사실은 저 당시에 이제 왜 국회에서
묻는 것에만 답변하라고. 근데 저 질문 사실 하지도 않은 건데 네. 본인이 나와서 마치 검찰이 어떤 정말 정의의 사도로서 검찰보다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네. 이런 듯한 본인이 사실 정치의 뜻을 두고서 어떤 많은 또 교분을 쌓고 어떤 차후의 정계 진출까지도 꿈꿨던 그러한 어떤 본인의 그런 그 욕심이 너무나 드러나는 저런 장면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스폰서였던 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요. 자, 김영준 부장검사는 나 지금 관리 좀 잘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게다가 이제 국회의장을 지낸 원로 정치인의 사위니까 어쩌면 국회 국정감사장이 굉장히 친숙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의원들의 절반 정도는 우리 장인하고 이런저런 깊은 인연을 맺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렇게 얘기하면 좀 검사장이나 총장들한테 좀 혼나나요? 아니 젊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런 말 듣습니까? 아니, 검찰에서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추징을 못한다라고 비난하고 있었는데 네. 그걸 제대로 추징한 거잖아요. 네. 검찰이 잘한 일을 거기 가서 잘 여러 의원들한테 선전을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혼난다기보다는 네. 비록 조금 과분하게 자기 지위에 비해서 과분하게 얘기했지만 오히려 칭찬을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저 때부터 이제 굉장히 야심만만하면서도 국회와 관련해서 전혀 어색함, 불편함 없이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저로부터 3년 뒤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